안녕하십니까. 겨울꽃인 동백에 대해서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백의 구체적인 재배 방법, 그러니까 꽃망울을 어떻게 많이 달리게 하고 건강하게 키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다양한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품종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어떤 품종을 고를 건지에 대한 문제,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 동백의 그 꽃을 떨어뜨리지 않고 꽃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편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. 동백은 강한 햇볕이 직접 쪼이는 장소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. 어린 나무일 때는 반그늘에서도 자라는 편이지만 성주가 되면 강한 햇볕을 좋아합니다. 햇볕이 부족하면 나무가 무성해지지도 않고 꽃도 잘 맺히지 못합니다. 동백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그 성장 조건이 좋은 여건을 맞춰주지 못하면 나무가 부실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. 물주기는 봄, 여름, 가을까지는 토양 표면이 살짝 말랐을 때 충분히, 그러니까 밑에까지 물이 흘러나오게 주셔야 좋습니다. 이때 밑에까지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화분 속에 있는 그 묵은 공기가 빠져나오고 신선한 외부의 새 공기가 대체돼야 되는데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런 공기 치환이 잘 안 됩니다.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물을 조금씩 자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물을 한꺼번에 흠뻑씩 주라는 것입니다. 어떤 식물이 있는지 다 뿌리는 그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호흡하기 좋은 상태로 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주 물을 주게 되면 흙이 축축해서 뿌리 호흡에 많은 장애를 주고 뿌리가 이렇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게 됨으로써 거름을 주었을 때 역삼투압 현상으로 뿌리가 썩어서 종국에는 전체 동백을 다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. 해서 물은 잘 주셔야 되고 이 물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물주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. 봄의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비료는 그럼 어떻게 줄 것인가? 대개는 그 식물의 경우 유기질 비료가 좋습니다.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줬을 때 그 미생물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도 개선이 되고 그 염류형 그 이온 형태로 흡수가 잘 되게 미생물과 공생하면서 좋은 그 흡수 여건을 만드는데 고형 비료는 되게 유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 악취나 곰팡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. 취향이라서 이런 때는 하이포넥스나 이런 미량원소까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그 액비를 한 1000에서 2000배 정도 희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비료는 겨울에 기온이 낮아서 휴면할 때나 여름에 기온이 30도 이상 돼서 더위 때 동백이 휴면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거름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화분 속에 염류만 축적을 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식물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간에는 거름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화분은 저는 1년에 한 번 분갈이 할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되게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자료에 보면 많은 분들이 2년에서 뭐 5년까지도 이렇게 5년에 한 번 화분 가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가정원예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자연 상태의 흙보다는 꽃가게에서 파는 흙과 기타 이제 부엽토, 펄라이트 뭐 여러 가지 토양 개선제를 섞어서 그 화분 분갈이용으로 파는데 이거를 2년 이상 쓰게 되면 식물은 질소 인산 가리의 그 3대 원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다 그렇지만
많은 미량 원소들이 필요합니다. 망간, 뭐 이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미량 원소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필요로 하는 미량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그 부족한 미량 원소에 식물 전체가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 정상 성장을 못 합니다. 근데 이러한 그 좁은 화분에 있는 그런 그 제한된 공간에서 자라는 식물을 5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과연 식물이 제대로 성장을 할지 꽃망울을 제대로 맺혀서 영양 소모가 많은 꽃까지 피고 열매를 달릴까? 글쎄요. 그 직접 키워본 사람이면은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꽃을 키웠는데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봄에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형 비료나 아니면 그 미량원소까지 다 충분히 포함된 액비를 하이포넥스, 뭐 북살 이런 걸 교대로 섞어서 줌으로써 그 결핍된 미량원소가 없도록 이렇게 했거든요.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. 꽃 피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꽃은 1월부터 4월 사이에 개화합니다. 그 꽃눈 형성은 가을에 15도 전후일 때 그 꽃눈을 맺는데 동백은 꽃망울이 정말 잘 맺힙니다.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재배법을 따라 하시면 햇볕이 많이 비치고 그 다음에 그 거름을 좀 주고 이러면 초보자분들도 반짝반짝거리는 잎하고 동글동글한 그런 동백의 꽃망울을 많이 맺히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이 동백은 겨울에 저온을 겪어야 그 개화율이 좋습니다. 특히 초보자라면 나무를 더운 곳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과보가 동백도 망칩니다. 아이도 부모가 과보해서 숙제를 대신 해주고 뭐 이러면 아이 교육에 별로 안 좋겠죠. 똑같습니다. 식물도 이 동백도 과보해서 더운 곳에 춥지 않게 한다고 실내에 들여놓으면 꽃망울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이렇게 되면 1년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죠. 저도 사실 이런 실패를 몇 년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꽃망울이 많아도 흙과 공기가 건조하면 껍질, 토의 부분이 말라서 몽땅 떨어져요. 그래서 정말 주의할 사항인데 동백 기르기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. 요것만 잘 지키시면 초보자분들도 꽃을 보고 이렇게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꽃 피울 자신이 없으시면 해가 잘 드는 찬 베란다에 갖다 놓으시고 해가 잘 드는 곳이 없다면 어쨌든 찬 그 세탁실이나 이런 데에서라도 휴면을 시키셨다가 그 봄에 자연스럽게 외부에 그 밖으로 화분을 내놔도 될 때 그때 밖에 내놓으셔가지고 자연 개화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저도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. 병충해는 통풍이 불량하면 응애나 깍지벌레가 생기는데 원래 동백은 잎면이 매끌매끌한 그 혁질이라서 병충해는 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번식은 씨와 꽃꽂이를 하는데 주로 꽃꽂이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 그에 자란 충실한 가지를 6, 7월경 잘라서 밝은 촉진제를 발라서 삽목을 해서 번식합니다. 아까 그 초봄에 자연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화분을 밖에 내놓고 꽃을 이제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이때 실수가 일어납니다. 이때 저도 몇 번 이제 실수를 했는데 이미 밖에 내놓기 전에 식물은 상당히 일찍 뿌리가 봄을 감지해서 가을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과 줄기에 있는 물을 뿌리로 내려서 뿌리나 잎이 쭈글쭈글 할 정도로 이제 건조하지만 벌써 겨울의 끝자락 정도만 표토가 얼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무들은 땅속에서 줄기로 물을 올립니다.
그래서 그 줄기와 잎에 그 수액이 충분히 차 있거든요. 이때 밤에 이제 한파에 의해서 냉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그 식물이 몽땅 죽어버리죠. 줄기가 턱버린다든가 이래서 그 꽃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 봄에 화분 내놓으실 때 기온 변화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요즘 같은 겨울에 꽃이 핀다 해서 그 동백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소설, 영화, 드라마, 오페라 그 춘희가 있죠. 라트라비아타라고요. 예, 동백 아가씨라고도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와 아주 친숙한 꽃나무입니다. 그래서 이 품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원래 우리가 보는 토종은 호꽃이지만 격꽃 있고 또 흰색부터 분홍, 빨강까지 있고 동백은 향이 없는데 품종 개량을 해서 향기가 있고 또 꽃이 소형인 것도 있고 요즘 한참 동백이 출하되는 시기라서 양재동 꽃시장 같은 데 가시면 다양한 품종을 만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거를 살 것이냐, 이왕 사는 거면 잎에 무늬가 있고 또 향기까지 있고 꽃색도 늘 보던 것보다는 좀 귀한 꽃색 뭐 이런 거로 하시면 잎이 아름답고 또 꽃색이 아름답고 향이 있고 그러면 한 세 가지의 어떤 그 감상 요소를 구비한 거죠. 이런 거를 사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헛장미도 그렇고 동백도 호꽃은 잎이 이렇게 꽃이 잘 져요. 그 퇴색돼서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뚝뚝 떨어져서 지기 때문에 새로 핀 그 예쁜 꽃색과 꽃의 전체 모양을 훼손하지 않는데 겹꽃의 경우는 꽃이 좀 피고 나서는 이게 탈색을 해가지고 빨간 꽃의 경우는 희끄무리한 붉은색이 됩니다. 그러면 옆에 새빨갛게 아주 선홍색으로 핀 그런 꽃의 관상 가치까지 훼손하기 때문에 꽃을 구입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탈색된 게 싫어서 겹꽃으로 된 그 동백이나 장미는 절대 사질 않거든요. 장미도 독일계 헛장미 계통이나 이런 걸 사고 동백도 헛동백을 주로 사는데 꽃가게에서는 겹동백이 되게 이쁘게 보여요. 왜냐하면 탈색된 꽃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니까. 근데 집에 와서 며칠 지나면 그게 희끄무리한 그 붉은색으로 돼서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감안해서 동백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 동백철이라서 한참 다양한 품종의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같은 품종이라도 꽃이 피었을 때 구입하지 않으면 같은 품종이라도 이렇게 꽃의 형태나 꽃잎 뭐 이런 그 상태가 달라요. 그래서 내가 그 피어 있는 상태를 보고 품종 이름만 보고 구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그렇게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어떠신가요?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